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제 이 집을 사게 되면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2년 동안 거주하셔야 되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또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게 되면 잘 보세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 등에 되어 있어요. 즉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되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강남 쪽에도 들어가고 싶고 용산에 들어가고 싶은데 강남 쪽에는 대다수가 아파트다 보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돈들의 그림이 어쩔 수 없이 핫플레스 용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발표난 이후에요. 우리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 동네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요. 신속통합기획 방식이라든지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때부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상구역이라고 발표는 났지만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라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신속통합계획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서 동의서 받아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2월 12일 날 너무 신속통합계획 방식이나 공공재개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놓고 나니까 말 그대로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어떤 방향을 쓰냐면 보도자료 보시는 것처럼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해서 신청 들어갔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투기성 수요를 막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잖아요. 나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해석 자체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파트 같은 재건축은요. 아파트 재건축은 무조건 규제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케이스죠. 단독주택 재건축이고 빌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아니고 신통 신청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압구정 3구역에서도 막 얘기 많이 하지만은 압구정 가신 분들이 옛날에 많이 분당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분당이나 일산 가신 분들이 제일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냐면 이 용산이라는 곳을 새로 보게 된 이유가 확실히 우리나라의 핫플레스고 앞으로 중심되는 곳은 용산이 아니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팔아서 수익을 크게 남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가치 있는 거를 오랫동안 가져가서 아파트 입주까지 하는가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